무와 이것 함께 먹었더니 당뇨와 내장 지방이 전부 사라졌어요. 요즘 수확되는 무에는 우리 몸에 좋은 영양소가 많아 건강에 보약이 됩니다. 기름에 달달 볶아 무나물을 만들어 드시면 정말 맛도 좋지만 오늘부터는 기름에 볶지 않기를 바랍니다. 도대체 왜 기름을 안 넣고 무나물을 만들라는 건지, 그럼 어떻게 만드는지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무의 효능 6가지, 어떤 음식과 함께 먹어야 몸에 보약이 되는지와 무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인지, 무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우리 식탁에 빠지지 않는 무, 나박김치, 깍두기, 무말랭이, 치킨무, 단무지 등등 정말 여러 형태로 많이 드시잖아요. 인기 있는 요리 중 하나가 바로 무나물이죠. 무나물 만들 때 보통 어떻게 하시나요? 들기름에 채로 썬 무를 넣고 달달 볶아 소금으로 간하고 깨소금 넣어서 드시잖아요. 오늘은 기름을 넣지 않고 무를 볶는 방법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바로 그 들기름을 언제 넣어야 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무를 약간 두껍게 채를 썰어주시고 여기에 비장의 재료 하나 더 넣어줍니다. 그것은 바로 양파입니다. 양파도 채를 썰어 무와 함께 담아주세요. 양파를 하나 넣게 되면 무의 해독 작용이 배가 되고 단맛도 좋아지게 됩니다. 이렇게 무와 양파를 담은 통에 소금으로 1시간 정도 절여주세요. 다 절여지면 무가 흐물흐물하게 되고 무와 양파에서 수분이 많이 빠져나와 있을 거예요. 이 수분도 버리지 말고 다 사용합니다. 냄비에 절여진 무와 양파를 넣고 그리고 들기름 대신 물을 1컵 넣어줍니다. 들기름은 발화점이 낮기 때문에 들기름을 넣어 무나물을 만들게 되면 들기름에 좋은 성분인 오메가3 지방산은 다 날아가고 오히려 건강에 해로울 수 있으니 들기름은 넣지 말고 이 방법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센 불에서 먼저 끓여준 다음에 중불로 익혀주시면 됩니다. 이때 물이 졸아서 바닥에 조금 깔릴 정도만 남을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먹기 직전에 들기름을 1스푼 넣어 드시면 고소하고 달달한 무나물을 드실 수 있습니다. 정말 간단하죠? 이렇게 물을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몸에 독소를 배출해주는 해독 작용에도 좋은데요. 겨울 무를 드시면 도대체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겨울무는 조직이 치밀하고 단맛이 좋으며 약성이 강한 것이 특징인데요. 무의 가장 좋은 효능은 첫 번째로 기침을 멈추게 하고 가래를 물기에 쉽게 배출하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무를 생으로 먹으면 알싸한 매운맛이 있잖아요. 바로 이 매운맛을 내는 성분이 시니그린이라는 성분입니다. 시니그린의 효능이 바로 호흡기에 점막을 자극해서 점액 분비를 촉진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점액이 나와 호흡기에 붙어있는 가래를 묽게 만들어서 쉽게 배출되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뿐 아니라 점막이 호흡기 외벽을 보호해서 각종 세균, 감기, 바이러스 등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도록 보호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병원에서 처방받은 감기약과는 달리 무는 기관지가 본연의 역할을 잘 알 수 있도록 회복시키고 유지시켜준다는 좋은 점이 있는 것입니다. 이런 효능으로 가래, 기침, 독감, 감기로부터 우리 몸을 보호하고 회복시킬 수 있는 것이지요. 특별히 기침, 가래, 호흡기에 도움이 되도록 물을 먹는 방법을 한 가지 알려드릴게요. 그것은 물을 주스로 만들어 마시면 되는데요. 무와 배를 함께 사용하면 됩니다. 겨울에 감기에 걸렸을 때 배숙을 만들어서 드시기도 하잖아요. 배에도 염증을 가라앉히고 기침을 먹게 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이런 배와 물을 함께 드시면 겨울에 건조한 기관지가 촉촉해져 기침이 멈추게 되며 가래를 묽게 하여 몸 밖으로 배출하기도 쉬워집니다. 무와 배는 열을 내리는 효능이 있어 기관지염, 편도선염, 후두염을 완화시키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은 무와 배를 1:1 비율로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면 되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무의 초록색 부분과 흰색 부분이 있잖아요. 흰색 부분은 매운맛이 좀 더 강하고 초록색 부분은 단맛이 조금 더 좋으니 주스를 만드실 때는 초록색 부분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무와 배의 껍질도 꼭 함께 갈아주시기 바랍니다. 속살보다 껍질에 더 많은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배 씨만 제거하고 믹서기에 넣고 갈아주시고 그대로 마셔도 되는데요. 이대로는 너무 걸쭉하여 마시기 힘든 분들은 면포에 걸러서 마시면 됩니다. 두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소화에 좋다는 것입니다. 천연소화제 하면 떠오를 것이 바로 무인데요. 무에는 전분을 분해하는 아밀라아제와 디아스타아제가 풍부하며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인 프로테아제도 함유되어 있어 고기를 드실 때에도 무가 정말 좋은 음식이 되는 것이지요. 김장을 하고 나면 돼지고기를 삶아 수육을 만들고 김장하고 남은 무로 양념을 더해 무김치를 만들어 수육과 함께 드시잖아요. 이렇게 드시는 것이 무의 단백질 소화 효소인 프로테아제 덕분에 정말 좋은 음식에 궁합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디아스타제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우리나라 주식이 바로 쌀이잖아요. 쌀밥을 드실 때 무로 만든 반찬을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무로 만든 반찬을 많이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단 무에 함유된 효소는 열에 약하기 때문에 무의 소화효소를 섭취하려면 열을 가하지 않은 생으로 드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동치미나 깍두기가 정말 안성맞춤이 되겠지요. 그리고 무에는 지방의 분해를 돕는 효소인 에스테라아제가 풍부한데요. 치킨 배달을 시키면 치킨무가 꼭 함께 오잖아요. 바로 지방이 많은 치킨을 드실 때 무를 함께 드시면 입안이 깔끔해지기도 하고 소화도 잘 되는 것이지요. 세 번째, 무의 효능은 혈관 건강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장 건강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이 식이섬유가 체내의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배출시켜 주므로 혈관 내의 노폐물을 제거하여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도와주는 것입니다. 또한 비타민C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무의 비타민C는 항산화 작용이 뛰어나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 벽을 튼튼하게 해주는 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칼륨도 무에 함유되어 있는데 칼륨의 대표적인 효능이 바로 나트륨을 배출하는 역할입니다. 혈관 내의 나트륨은 혈압 상승의 주범인데요. 물을 섭취함으로 혈관 내의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시켜 혈압을 낮추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그리고 엽산 또한 무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엽산이 혈관의 염증을 억제하고 혈전 생성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만하면 무가 혈관 건강의 특효약이나 다름없지요. 네 번째, 무의 효능은 바로 해독 작용입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담배를 좋아했던 정조대왕이 담배로 인한 몸의 독을 제거하기 위해 물을 많이 섭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무가 담배의 니코틴을 해독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무에 함유된 글루코시놀레이트 성분이 니코틴을 중화하는 효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무에는 식물성 유황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데 이 식물성 유황 성분은 미세먼지로부터 오염된 중금속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여러 독성들을 해독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메밀국수를 먹을 때 무즙을 갈아서 넣어주잖아요. 그 이유가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 메밀에는 살리시라민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는데요. 이 독성 물질을 무의 식물성 유황 성분이 중화시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에는 베타인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요. 이 베타인이 간의 해독작용을 도와주고 소변으로 독성을 배출하게 해주는 기능도 있습니다. 또한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항암 성분으로서 특히 유방암과 폐암의 세포 증식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독 작용을 넘어 항암 작용까지 하는 무,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다섯 번째, 무의 효능은 골다공증 예방에 좋다는 것입니다. 무에도 칼슘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데요. 무 100g에는 칼슘이 20mg 정도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에 칼슘을 섭취하는데 아주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를 만들어서 드시는 것입니다. 무를 말리면 수분은 날아가고 무의 성분들이 응축되는데요. 무말랭이 100g에 함유된 칼슘의 함량은 무려 310mg이나 됩니다. 나이가 들면서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 골밀도가 점점 낮아지고 골다공증이 발병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골다공증은 나이 드신 분들에게 특히 위험한 병입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분들에게 골반 골절이 생기게 되면 65세 이상은 30%가 1년 내에 사망하고 80세 이상은 50%가 2개월 내에 사망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중년 이후 뼈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한 것이지요. 하루 칼슘의 권장 섭취량은 1000mg인데요. 무말랭이 400g 정도 드시면 하루 칼슘 섭취량을 충분히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칼슘을 섭취할 때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먹는 것뿐 아니라 몸에 흡수가 되어야 하는데요. 칼슘은 몸에 잘 흡수가 되지 않는 성분입니다. 칼슘 영양제를 먹어도 뼈 건강에 도움을 많이 못 받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인데요. 칼슘을 흡수하기 위해서는 바로 비타민 D가 필요합니다. 칼슘과 비타민 D가 만나 몸의 흡수를 잘 되게 하는 것인데요. 바로 이 무말랭이에 비타민 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무말랭이가 골다공증 예방에 정말 좋은 이유인 것이지요. 골다공증 예방을 위해 무말랭이를 먹는 좋은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무말랭이 차로 만들어 먹는 것입니다. 무말랭이를 기름을 두르지 않은 팬에 볶아주면 갈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볶아진 무말랭이를 차로 우려서 마시면 되는 것이지요. 무말랭이에 열을 가해 갈색으로 변할 때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생성이 됩니다. 이렇게 생긴 항산화 물질들이 몸 안의 염증,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주는데요. 이런 활성산소는 뼈와 관절에도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 뼈 건강을 위해서는 이런 염증을 제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 무의 효능은 당뇨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당뇨병 협회에서는 당뇨를 예방하기 위해서 물을 매일 섭취하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탄수화물을 섭취하게 되면 탄수화물이 당으로 변하여 혈당 지수가 올라가게 되는데 이렇게 혈당 지수를 올라가는 데 관여하는 호르몬이 글루카곤입니다. 물을 섭취하게 되면 글루카곤의 기능을 억제하게 되는데요. 혈당을 올리는 글루카곤의 효능이 제한되어 혈당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무에는 이렇게 많은 효능이 있는데요.
함께 드시면 무의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음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꿀입니다. 무에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은 매운맛을 내며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는 효능이 있습니다. 꿀에는 항균, 항염, 항산화 효능이 있어 무와 함께 드시면 기관지를 촉촉하게 하여 기침을 멈추게 하고 몸의 기력을 더욱 보충해주게 되는 것입니다. 무와 함께 드실 때 좋은 음식 두 번째는 생강입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쇼가올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몸 안에 찬 기운을 밖으로 배출하고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몸을 따뜻하게 하면 면역력이 더욱 좋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심혈관을 더욱 건강하게 해주는데요. 생강을 섭취하게 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주어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이지요. 이렇게 좋은 무도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바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무에는 고이트로젠이라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 성분이 갑상선 호르몬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무를 드시면 갑상선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아 증상이 더욱 악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고이트로젠은 열을 가하면 효능이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갑상선 질환이 있는 분들이 무를 드실 때는 생으로 드시지 말고 열에 익혀서 드시기를 바랍니다. 가지는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호불호가 강한 채소입니다. 좋아하는 분들도 있지만 특유의 물컹물컹한 식감 때문인지 싫어하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건강에 좋다는 것은 들어봐서 알지만 어릴 때의 기억 때문에 선뜻 먹지 않게 되는 채소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가지는 반드시 먹어야 될 채소입니다. 가지는 미네랄과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안토시아닌, 마그네슘 등의 여러 가지 영양소가 풍부해 건강을 위해 반드시 섭취해야 될 채소인데요. 아무리 좋은 채소라도 먹는 방법에 따라 영양소를 잘 섭취할 수도 있고 건강에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가지의 효능과 먹는 방법,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가지를 드실 때 주의사항까지 가지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리겠습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는 우리나라가 수출을 많이 하는데요.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은 가지를 여러 형태로 많이 먹는데요. 장아찌, 파스타, 구이, 찌개 등 여러 요리에 가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가지가 6만 kg입니다. 일본이 우리나라의 가지를 정말 좋아하는데요. 반면에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가지의 섭취량은 100g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오늘 가지의 효능을 제대로 알고 건강한 식생활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가지의 효능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을 많이 가게 되는데요. 가지에는 칼륨이 풍부하여 심박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나트륨의 배출을 도와줘 혈압을 낮추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줍니다.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나쁜 콜레스테롤인 LDL 수치를 낮추고 좋은 콜레스테롤인 HDL 수치는 높여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들은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것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에 가지를 주기적으로 섭취하시면 심혈관 질환으로 병원에 갈 일이 줄어들게 되겠죠. 두 번째, 가지의 효능은 염증을 억제하고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민간요법으로 사마귀를 제거할 때 가지를 사용했을 정도로 염증 제거에 효능이 좋은데요. 특히 점막에 있는 염증의 효과가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우리 몸의 점막이라 하면 대표적으로 입안, 잇몸, 식도가 되겠고요.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은 거의 모두 점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입으로 음식이 들어가서 항문으로 배출되기까지의 모든 곳이 점막인 것인데요.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스트레스, 특정 음식으로 인한 지속적인 자극은 이런 점막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데요. 이런 염증을 억제하는 데 가지가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 가지의 효능은 혈당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섭취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흡수와 소화를 늦춰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런 작용으로 혈당을 낮추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식이섬유는 당을 흡착하여 몸에 흡수되는 속도를 느려지게 하여 혈당이 급격히 올라갔다가 급격히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예방할 수 있고 저혈당도 방지하며 이런 효능으로 혈당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 성분과 천연 식물화 합물은 설탕의 흡수를 감소시켜주고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켜 주어 혈당을 낮추는 데 도움을 주게 됩니다. 네 번째, 가지의 효능은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의 짙은 보라색은 나수닌이라고 하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데요. 우리 몸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는데 바로 세포와 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런 효능은 과도한 철분이 몸에 쌓이는 것을 억제하는 작용을 해줍니다. 철이 공기와 만나면 산화되어 빨갛게 부식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철분이 쌓이면 산화되어 세포와 혈관을 빨리 노화되도록 하는데요. 철분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성분이지만 과도하게 쌓이게 되면 노화를 촉진하는 부작용이 있는 것이지요.
따라서 평소에 철분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은 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동맥 경화도 쉽게 생길 수 있습니다. 철분이 많은 음식은 바로 붉은색의 고기입니다. 평소에 고기를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가지와 함께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5번째 가지의 효능은 식중독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면역력이 떨어질 때 세균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식중독에 걸리기 쉬운데요.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레티놀의 성분들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여 식중독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효능은 가지의 꼭지 부분이 특히 좋은 효능을 나타내는데요. 가지 꼭지는 보통 요리할 때 버리잖아요. 이제부터는 가지 꼭지를 버리지 마세요. 말려서 끓인 물로 가글을 하시면 천연 구강세정제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꼭지에는 스코폴레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성분은 파이토케미컬의 일종으로 나쁜균을 억제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런 효능으로 식중독뿐 아니라 염증을 억제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입속에는 각종 세균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요. 이런 세균들은 충치, 치주염, 구내염 등을 발생시키는 주범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치아와 잇몸의 건강이 좋지 않아 소금물로 가글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소금은 삼투압 작용으로 잇몸의 붓기를 빼고 약간의 살균 작용을 하기도 하지만 염증 자체를 없애지는 못합니다. 가글을 하시려면 가지를 이용하시면 좋은데요. 말린 가지 꼭지를 15분에서 20분 정도 펄펄 끓인 뒤에 식혀서 약간의 소금을 탄 후에 가글을 하시면 잇몸병과 구내염 등을 예방하는 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6번째 가지의 효능은 항암 효과입니다. 암세포를 제거할 수 있는 항암 성분들이 가지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일본이 가지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일본의 농림성 식품연구소에서 연구를 했습니다. 가지, 시금치, 브로콜리 3가지를 이용해 발암물질을 억제하는 실험을 했는데요. 그 결과 가지에서 80% 이상의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밝혀졌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가지의 알카로이드성 식이섬유가 유방암, 대장암, 난소암 등의 원인이 되는 동물성 지방을 제거하는 데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가지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대표적인 항암 성분이기도 합니다. 7번째 가지의 효능은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눈의 망막에는 빛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로놉신이라는 단백질이 있습니다.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으로 가거나 깜깜한 곳에서 불을 켜면 눈이 부신 증상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증상은 로놉신이 빛에 의해서 한순간에 대량으로 분해되면서 시신경에 강한 자극을 주기 때문입니다. 체내의 로놉신이 줄어들면 시력이 저하되거나 야맹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로놉신이 생성되려면 베타카로틴이 필수적인 성분인데요. 가지 껍질 말고 가지의 속살에 베타카로틴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가지 껍질에 풍부한 안토시아닌 성분은 시신경 주변의 모세혈관이 노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능으로 시신경을 보호하고 눈의 노화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8번째 가지의 효능은 뇌기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는 비타민 B6, 엽산, 마그네슘 등의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영양소는 뇌 신경전달 물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뇌 기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가지에 함유된 안토시아닌은 뇌 노화를 방지하고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치매를 예방하려면 가지를 꾸준히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9번째 가지의 효능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가지에 함유된 비타민C, 칼슘, 마그네슘 등의 성분들이 체내의 대사를 촉진하고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체온 조절에도 도움을 주며 가지에 함유된 스코폴레틴과 스코파론 성분은 근육의 신경안정 및 경련을 완화시켜주는 효능이 있어 피로회복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10번째 가지에는 열을 내려주는 해열작용이 있습니다. 가지는 차가운 성질을 갖고 있는 채소로 평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의 체온을 다스려주는 효과가 있으며 감기로 인해 열이 오를 때에도 열을 내려주는 해열 효과가 있습니다. 열을 내려줌으로써 마음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를 효과적으로 섭취하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그냥 드시는 것보다는 들기름과 함께 조리하여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지에 있는 리놀렌산과 비타민 E는 지용성 성분이기 때문에 들기름과 함께 섭취하면 체내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가지의 속살은 스펀지같이 기름을 흡수하기 때문에 들기름의 영양소 흡수율은 더욱 높아질 수 있습니다. 들기름은 하루에 한 스푼씩 약처럼 드시는 분들이 있을 만큼 건강에 많은 도움을 주는데요.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뇌에 쌓이는 것을 막아주어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피토스테롤이란 성분이 함유되어 혈관 내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춰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뿐 아니라 염증성 질환을 예방하고 뼈의 건강에도 좋으며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장 건강에도 정말 좋은 효능을 발휘하는 것이 들기름입니다. 이런 들기름이 가지와 만나면 효과가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가지를 요리할 때는 쪄서 드시는 것이 가장 많은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상명대학교 외식영양학과 연구팀이 이에 대한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가지 100g을 물에 넣어 삶는 방법, 찜기에 넣어 찌는 방법, 그리고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는 방법, 이렇게 3가지 방법으로 가지를 조리했습니다. 이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인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확인을 했는데요. 가지를 찜기에 넣고 쪘을 때 제일 클로로겐산의 함량이 늘어났는데요. 항산화 성분뿐만 아니라 칼슘도 쪘을 때 가장 많은 함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상 쪄서만 드실 순 없잖아요. 삶아서 드신다면 가지 삶은 물은 절대 버리지 말고 함께 드시길 바랍니다. 짙은 보라색의 가지 껍질에는 안토시아닌이 풍부한데요. 이 안토시아닌의 항산화 효과는 토마토의 3배, 그리고 브로콜리의 2배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안토시아닌은 항산화 작용도 강력하지만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고 신체가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하고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는 성분입니다. 그런데 이 안토시아닌은 수용성 성분으로 물에 잘 녹아 나오는데요. 가지를 씻을 때도 너무 물에 오래 담가두지 마시고요. 가지를 삶아서 조리했다면 이 물에 안토시아닌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가지 삶은 물을 차처럼 드셔도 되고, 이 물을 다른 요리할 때 채소로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좋은 가지도 드실 때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많은 채소나 과일들이 생으로 드실 때 좋은 경우가 많은데요. 가지는 절대로 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가지에는 솔라닌이라는 독성 물질이 있습니다. 솔라닌은 쌍난 감자에 생기는 독성과 같은 것인데요. 이 독성은 위경련, 복통, 현기증, 식중독 등의 증상을 유발할 수 있으니 가지는 반드시 익혀서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지에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섭취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가지를 먹거나 만지기만 해도 입 주변이나 피부가 가렵고 두통 또는 복통이 생긴다면 가지 알레르기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니 가지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가지 알레르기가 아니더라도 아토피나 다른 알레르기 때문에 항히스타민제를 복용하고 있는 분들도 가지 섭취를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지는 찬 성질의 음식이기 때문에 체질 자체가 냉한 분들, 냉증이 있는 분들은 가지를 다량 섭취하실 경우 탈이 날 수 있으니 섭취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바나나는 속살이 부드럽고 달콤해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하는 과일 중 하나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부잣집에서나 먹을 수 있는 고급 과일이었는데 요즘엔 3-4천 원이면 한 다발 살 수 있는 가성비 좋은 흔한 과일이 되었네요. 먹기도 편하고 다이어트에도 좋다고 알려지면서 많이 먹게 되는 과일이 바로 바나나입니다. 이런 바나나를 보통 초록색일 때 구매하더라도 노랗게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드시잖아요. 그런데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그리고 더 시간이 지나 갈색 반점이 생길 때 맛만 다른 것이 아니라 영양 성분도 달라져서 우리 몸에 주는 효능도 다르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그리고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궁합이 좋은 음식이 있고 또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이 있답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바나나의 효능,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그리고 바나나의 보관 방법까지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건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전체 알림 해놓으시면 앞으로 알려드리는 건강 정보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 바로 시작합니다. 바나나가 어떤 상태일 때를 가장 좋아하시나요? 저는 예쁘게 노란색으로 숙성되었을 때 먹는 것을 좋아하는데요. 그 이유가 초록색일 때는 아직 단맛이 덜하고 식감도 약간 서걱서걱하니 맛이 없는 것 같고, 갈색의 반점이 생기면 왠지 보기에 좋지 않고 시간이 더 지나면 상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먹기에 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초록색 바나나, 노란색 바나나, 갈색 바나나가 각각의 영양소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초록색 바나나는 덜 익은 바나나가 맞습니다. 그렇다고 못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단맛이 약간 적은데요. 그 대신에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바로 당뇨 환자에게 도움이 됩니다. 초록색 바나나는 소장에서 분해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대장의 미생물에 의해 분해되는 저항성 전분이 풍부합니다. 이 저항성 전분으로 인해 소장에서 흡수가 되지 않아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당뇨 환자분들이 바나나가 단맛이 좋은 열대과일이라서 못 드시는 것으로 생각하시는데요. 이 초록 바나나를 드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 바나나는 소화되는 시간이 길기 때문에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주어 다이어트하는 식단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저항성 전분은 이런 효능들로 인해 비만과 당뇨를 예방할 뿐 아니라 대장암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있는 분들이 초록색 바나나를 드시면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란 바나나인데요. 초록색 바나나가 노란색으로 변할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에틸렌 가스 때문입니다. 나무에서 떨어진 바나나는 꼭지에서 에틸렌 가스가 분비되는데요. 이때 초록색을 띠는 클로로필 성분이 에틸렌 가스에 의해 분해가 되어 점점 노란색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노랗게 변한 바나나는 색깔만 변한 것이 아니라 성분에도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당뇨에 도움이 되는 저항성 전분은 점점 줄어들게 되고 포도당, 과당 같은 당분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록색 바나나보다 노란색 바나나가 훨씬 단맛이 좋게 되는 것이지요. 식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향도 단향이 더욱 강해지며 소화도 초록색 바나나보다 잘 되게 됩니다. 또한 항산화 성분인 비타민C와 비타민 E 그리고 식이섬유의 양이 풍부해집니다. 노란색 바나나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갈색의 반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는데요. 이 반점을 슈가 스팟이라고 합니다. 이름처럼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점점 낮아지면서 당분이 농축되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바나나가 상한 것이 아닌가 하고 간혹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색깔이 변했을 뿐이지 상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슈가 스팟이 점점 많아질수록 바나나의 당분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뇨가 있는 분들은 섭취하실 때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에 바나나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이 슈가 스팟이 생겼을 때 바나나의 성분에 대한 실험도 진행되었는데요. 일본 데이쿄 대학 연구에 따르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의 면역 효과는 노란색의 바나나보다 최대 8배에 달했으며 이때 종양을 괴사시키는 물질로 알려진 NK 면역세포를 활성화시킨다고 합니다. NK 면역세포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역할을 하고 TNF라는 종양괴사인자를 분비하여 비정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암세포의 자살을 유도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해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면역력을 강하게 하고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나나에 이런 효능이 있다니 놀랍지 않나요? 바나나에 함유되어 있는 성분을 살펴보면 칼륨과 마그네슘 등의 다양한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고 비타민C, 비타민 B6, 비타민 A 등의 다양한 비타민도 함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탄수화물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운동 경기를 보다 보면 선수들이 바나나를 먹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요. 운동 중에 바나나를 먹으면 풍부한 탄수화물로 인해서 에너지를 빠르게 공급해주어 폭발적인 힘을 내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점점 몸 안의 호르몬이나 에너지의 균형이 깨지고 건강이 점점 안 좋아지게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혈관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증상이 고혈압이 되겠지요. 이 때문에 나이가 들면서 혈압을 관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데요. 바나나에 풍부하게 함유된 칼륨은 세포의 삼투압과 수분 평형 유지 기능을 수행하여 몸 안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어 혈압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성인의 하루 칼륨의 권장 섭취량은 남성은 4,700mg이고 여성은 3,500mg인데요. 실제로 섭취하는 칼륨의 양은 남성은 55%, 여성은 75% 정도만 섭취하는 것으로 통계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칼륨이 체내에서 부족하게 되면 혈압이 오르고 심장에 무리를 줄 수 있으며 근육의 경련이 일어나고 힘이 빠지는 무기력증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는 하루 권장 섭취량의 15%의 칼륨이 함유되어 있어 부족한 칼륨을 보충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에는 비타민 B6가 풍부한데 이 비타민 B6는 피리도킨이라고도 불리며 인체의 기능을 정상으로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수용성 비타민입니다. 비타민 B6는 신경전달 물질을 생산하는데요. 특히 행복 호르몬이라고도 불리는 세로토닌의 합성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세로토닌은 행복감과 안정감을 느끼게 해주고 스트레스를 완화시켜줍니다. 또한 식욕을 조절하여 체중 감량에 도움을 주고 수면의 질을 향상시켜 피로회복에도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효능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불면증 등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에도 활용되는 성분이 바로 세로토닌입니다. 쉽게 말해 바나나를 섭취하면 행복감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이지요. 또 비타민 B6는 호모시스테인 농도를 조절해 주어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단백질을 분해하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데에도 도움을 주어 바나나를 먹으면 힘이 나는 것입니다. 고기를 먹고 바나나를 먹으면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어 소화를 잘 되게 해주기도 합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바나나도 함께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되는 식품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우유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바나나 우유도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지? 이런 생각하신 분들 있죠? 네, 맞습니다.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흡수가 잘 안 되어 다른 미네랄 성분이 필요한데요. 대표적으로 비타민 D와 마그네슘입니다. 바나나에는 마그네슘이 풍부하여 우유의 칼슘을 흡수하는 데 도움을 주고 우유의 풍부한 칼슘은 바나나의 칼륨과 함께 우리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하는 효능을 극대화시켜주기도 합니다. 또한 우유의 풍부한 트립토판은 세로토닌의 분비를 도와주어 바나나와 함께 행복도를 높이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이러한 효능도 소화를 잘 시켰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소화력이 좋은 분들에게는 이런 효능을 누릴 수 있지만 나이가 들며 소화가 잘 안 되는 분들이 바나나와 우유를 함께 드시게 되면 불용성인 바나나가 위 속에 오래 남아있게 되고 바나나의 유기산과 당분이 우유의 풍부한 단백질과 칼슘에 결합하여 더욱 소화가 어려워지게 됩니다. 바나나와 우유의 결합물이 위와 장에서 과발효가 일어나고 소화기관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위염, 식도염 등이 나타날 수 있고 계속되면 만성질환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아침마다 우유와 바나나를 함께 드신 분이 원인 모를 복통이 잦아서 병원 진료를 계속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장 건강에 도움을 주는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바로 오트밀입니다. 바나나에 함유된 섬유질은 대부분이 불용성 섬유질이기 때문에 장내에 이물질을 흡착하여 변의 부피를 크게 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물을 흡수하여 변을 부드럽게 만들지는 못합니다. 이 때문에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먹고 변비에 걸리기도 합니다. 이를 방지하려면 수용성 섬유질이 필요한데요. 바로 오트밀에 수용성 섬유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오트밀에는 수용성 섬유질이 50% 이상 함유되어 있어 바나나와 오트밀을 함께 섭취하게 되면 섬유질의 균형이 잘 맞아 변을 무르게 하여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장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의 배출도 도와주어 혈관 내의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추는 데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독이 되는 음식 두 번째는 바로 고구마입니다. 고구마는 바나나와 함께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고구마와 바나나는 복합 탄수화물이 풍부하여 포만감을 길게 유지해주어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나나와 고구마 둘 다 칼륨의 함량이 높다는 것입니다. 칼륨을 과다하게 섭취하게 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무력감, 피로감, 메스꺼움, 구토, 근육마비, 호흡곤란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심한 경우 저혈압, 부정맥, 근육마비, 심장마비, 혼수상태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장이 약한 분들은 몸에서 칼륨의 배출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고구마와 바나나를 지속적으로 함께 드시게 되면 신장을 더욱 망가지게 해 건강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에 이어 파인애플이 있습니다. 바나나와 파인애플에는 브로멜라인이라는 효소가 풍부한데요. 이 효소는 운동 후에 생기는 근육의 염증을 빠르게 회복시키고 또한 근육의 피로 회복에도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함께 드시게 되면 단백질 분해를 극대화해 소화를 돕고 소화불량, 변비, 대장염 등의 소화기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세 번째는 카카오입니다. 바나나에는 도파민이라는 신경을 자극하는 물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데 카카오에는 바로 이 도파민 생성의 원료가 되는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행복도를 높이는 효능이 극대화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카카오에는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의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여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세포의 노화를 방지합니다. 바나나에도 항산화 물질인 베타카로틴과 비타민C가 풍부하여 카카오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항산화 효과를 폭발적으로 높일 수 있습니다. 바나나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네 번째는 바로 견과류입니다. 바나나와 견과류를 함께 드시면 세로토닌의 분비가 촉진되어 마음을 차분하게 하고 숙면을 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바나나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돕고 견과류의 트립토판을 세로토닌으로 바꿔주는 성분인 비타민 B6가 바나나에 풍부해 견과류와 바나나를 함께 드시면 불면증, 우울증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바나나를 보관하실 때에는 바나나의 꼭지 부분을 랩이나 호일로 감싸 주신 상태에서 바나나 거리 같은 것에 걸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바나나 꼭지에서 나오는 에틸렌가스를 어느 정도 차단해 주어 바나나가 빨리 숙성되는 것을 방지하여 좀 더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열대과일인 바나나는 냉장고에 보관하시게 되면 냉해를 입어 바나나색이 빠르게 검은색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상한 것이 아니니 먹는 것은 괜찮지만 보기에 좋지 않으니 바나나는 상온에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바나나를 오래 보관하시려면 껍질을 벗긴 상태에서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냉동 보관하셨다가 드시면 됩니다. 오늘의 내용을 정리하면 바나나는 초록색일 때, 노란색일 때, 갈색 반점이 생겼을 때 각각 효능이 다르니 기억하셨다가 그에 맞게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드시면 독이 될 수 있는 음식으로는 우유, 고구마가 있었고 함께 드시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오트밀, 파인애플, 카카오, 견과류가 있었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건강한 식생활 하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바나나에 대한 모든 것 알려드렸는데요. 사랑하는 지인들에게도 꼭 공유해 주시고요. 저희 유튜브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해 계속해서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고 응원의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되시고요. 건강한 삶을 위한 정보 또 준비했으니 바로 보러 가시죠. 부추에는 항산화 성분과 각종 비타민, 칼슘, 칼륨 등의 미네랄 성분이 풍부하여 간에독에 좋고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당뇨 예방과 치유에 도움이 되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에도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부추가 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지만 부추의 효능에 대해 자세히 알고 계신가요? 부추의 효능과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과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할 점, 그리고 부추의 특별 조리법까지 모두 알려드릴게요. 두부는 기본적으로 단백질이 풍부한데 리놀렌산, 레시틴, 피토스테롤 등의 성분이 풍부해 몸 안의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출혈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두부는 체력과 근력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을 주는데요. 바로 두부의 풍부한 단백질 때문이지요. 근육은 매일 일정량이 새로운 근육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매일 단백질을 공급해줘야 하는데요. 우리 몸에 단백질을 공급해주기 위해 정말 유용한 음식이 두부인 것이지요. 또한 두부에는 콜린이 풍부한데 콜린은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두부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건강하게 장수한 사람들의 특징이 식물성 단백질을 꾸준히 섭취했다는 사실을 발견했고 동물성 단백질을 식물성 단백질로 바꿔 섭취했을 때 사망의 위험성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부추와 두부가 만나게 되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시너지 효과가 폭발하게 됩니다. 부추의 풍부한 황화아릴 성분이 혈관 내 노폐물을 제거해주고 나쁜 콜레스테롤도 녹여주는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혈액은 깨끗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되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놀라운 효능이 나타나는 것이죠. 부추에는 칼륨이 풍부한데요. 칼륨은 혈관 내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작용을 합니다. 나트륨의 농도가 높아지면 고혈압이 발생하고 증세가 심해지면 치매까지 유발할 수 있는데요. 부추의 칼륨이 나트륨을 배출해 주어 혈관의 문제를 미리미리 예방하여 고혈압뿐만 아니라 혈관성 치매까지 예방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문제는 부추를 먹어 아무리 혈액순환이 좋아진다 해도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성분은 부추를 드시는 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호모시스테인이 혈관에 쌓이게 되면 혈관이 망가지고 심혈관 질환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두부를 함께 드시게 되면 혈관 내 호모시스테인을 제거하는 데 놀라운 효과를 볼 수 있는데요. 두부의 풍부한 엽산이 호모시스테인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데 탁월하기 때문이죠. 두부의 단백질이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단백질의 양이 고기보다 훨씬 많다는 사실은 모르셨죠? 나이가 들수록 고기가 소화가 잘 안 되어 잘 안 드시게 되는데 이 때문인지는 몰라도 우리나라 성인들이 단백질 섭취량이 많이 부족하다는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두부를 드시게 되면 부족한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 근육을 튼튼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되고 이는 관절염과 통증을 예방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두부에는 이소플라본이란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데요. 이소플라본은 칼슘의 흡수를 도와주고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가는 증상까지 막아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런 효능으로 노년기 골다공증을 예방하는 데 큰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다만 두부는 찬 성질을 가지고 있어 몸이 찬 분들이 드시면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는데요. 부추와 함께 드시면 이런 문제는 바로 해결됩니다. 부추의 뜨거운 성질과 두부의 찬 성질이 만나 우리 몸에 흡수되어 문제가 없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랍니다. 두부와 부추를 함께 드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먼저 두부를 면포에 담아 물기를 빼주며 으깨주세요. 으깬 두부와 잘게 썬 부추에 계란을 넣어 반죽을 해줍니다. 달궈진 팬에 기름을 넣어 주시는데요. 이때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죽을 넣고 잘 부쳐주면 두부 부추전이 완성됩니다. 두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사과입니다. 부추를 사과와 함께 드시게 되면 사과의 풍부한 항산화 물질들이 혈관을 보호하고 유기산이 우리 몸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주어 몸속에 생성되는 발암 물질들을 몸 밖으로 빠르게 배출시켜줍니다. 부추의 효능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항암 효과인데요. 부추에 있는 다양한 영양성분과 식이섬유, 항산화 물질들 덕분이죠. 부추는 비타민 A, 비타민 C와 같은 항산화 물질이 풍부한데요. 이 항산화 물질들은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을 유발하며 노화를 촉진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을 해주고 암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A는 면역 체계를 강화시켜 주어 우리 몸이 암세포와 싸워 이길 수 있는 힘을 높여주는 역할을 해준답니다.
그리고 세포를 손상시키는 주범인 자유라디칼이란 물질이 있는데요. 자유라디칼의 체내 농도가 높아지면 암세포의 발생이 급격히 올라가게 됩니다. 이런 나쁜 물질을 부추의 비타민C와 비타민 E가 제거해주어 암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부추와 사과에는 수용성 식이섬유가 많이 들어있는데요. 식이섬유는 소화 기능을 건강하게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특히 대장암 같은 소화계통의 암을 예방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부추와 사과는 혈당 관리에 도움을 주어 당뇨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데요. 식이섬유는 혈관 내에 콜레스테롤을 배출하는 데 도움을 주고 당 성분이 천천히 흡수되도록 해주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방지해줍니다. 이렇게 되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는데 충분한 시간을 벌어주어 췌장이 혹사되는 것도 예방해주는 것이죠. 그럼 부추와 사과는 어떻게 드시면 좋을까요? 먼저 각종 채소로 샐러드를 만들어 드실 때 부추와 사과를 채를 썰어 넣어 함께 드셔도 정말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추와 사과를 함께 갈아서 주스로 만들어 드셔도 좋은데요. 만드는 방법도 간단합니다. 먼저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주시고 사과도 가운데 씨를 빼고 적당하게 잘라줍니다. 믹서기에 넣고 물 1컵과 올리브 오일을 1스푼 넣어줍니다. 올리브 오일을 넣으면 부추의 영양성분 흡수율을 몇 배나 올려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부추 사과 주스 완성입니다. 세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돼지고기입니다. 부추의 이런 강력한 생명력은 지친 간을 되살리는데도 그 효능이 뛰어나 간에 쌓인 독소를 제거하는 데도 효과적인데요. 부추에 함유된 베타카로틴과 클로로필은 간세포를 보호하고 간의 재생을 촉진해주는 역할을 해줍니다. 또한 부추에 함유된 사포닌 성분은 지방간을 예방하고 간의 부담을 덜어주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황화알릴이란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간의 면역력을 강화해주고 간의 여러 질환을 예방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글루타치온이라는 영양제 많이 들어보셨나요? 부추에는 체내에서 글루타치온의 합성을 촉진해주는 성분인 황화합물이 풍부하여 글루타치온 영양제를 대신할 수 있답니다. 이때 돼지고기를 부추와 함께 드시면 우리 몸에 보약이 되는데요. 부추의 알리신 성분이 피로회복과 근육에 에너지를 공급해주는 돼지고기의 비타민 B1의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또한 부추의 따뜻한 성질이 돼지고기의 찬 성질을 보완해주어 소화가 잘 되도록 도와주고 위장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부추와 돼지고기를 함께 드시면 영양학적으로도 서로 보완되어 균형 잡힌 식사가 될 뿐 아니라 혈액순환 개선, 면역력 강화, 피로 해소, 에너지 증진, 항암 효과 등의 효과를 더욱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돼지고기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돼지고기 수육을 부추와 함께 쌈을 싸서 드셔도 좋지만 반찬으로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바로 돼지고기 부추볶음인데요. 먼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해 주시고 돼지고기는 길쭉하고 얇게 썰어줍니다. 잘 달궈진 팬에 올리브유를 둘러주시고 부추와 돼지고기를 한 번에 넣고 볶아줍니다. 이때 대파와 다진 마늘을 넣어주시고 간장으로 간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 볶아지면 들기름을 살짝 곁들여 주시면 고소함이 폭발할 뿐 아니라 영양도 만점인 보약 반찬이 완성됩니다. 참고로 돼지고기 대신 오리고기를 사용해도 훌륭한 요리가 된답니다. 네 번째, 부추와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은 브로콜리입니다. 브로콜리는 세계 10대 슈퍼푸드 중 하나로 선정될 만큼 건강에 좋은 채소입니다. 브로콜리에는 항산화 물질인 비타민이, 베타카로틴, 비타민C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혈관 속의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포라판이라는 항암 성분도 풍부하여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암 예방에 효과적인 놀라운 식물이죠. 또한 비타민 A가 풍부하여 눈 건강에도 아주 좋은 효능을 발휘합니다. 이 비타민 A는 부추에도 풍부하여 함께 드실 때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되는데요. 비타민 A는 로놉신의 합성을 도와서 야맹증을 예방해주고 눈의 점막을 만들어내는 효능이 있어 안구 건조증을 예방하고 눈시림 증상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타민C는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안구세포를 보호해주고 눈이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주어 망막이 손상되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런 효능으로 눈이 충혈되는 것과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습니다. 또한 황반변성은 노인의 실명원인 1위로 매우 위험한 질병인데요. 부추와 브로콜리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비타민 E가 예방해줄 수 있습니다. 황반변성은 안구의 급격한 노화로 인해 발생하는데 비타민 E가 노화를 막아주는 효능이 있어 황반변성을 예방해 줄 수 있는 것이랍니다. 또한 비타민 E는 비타민 C, 비타민 A와 함께 먹을 때 우리 몸의 흡수율이 올라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추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높은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 있답니다. 그렇다면 부추와 브로콜리는 어떻게 드실 수 있을까요? 지금 바로 부추와 브로콜리 특급 조리 방법 알려드릴게요. 잘 씻은 부추를 적당한 크기로 잘라 준비하고
브로콜리는 송이를 나누어 끓는 물에 부추와 함께 살짝 데쳐줍니다. 데친 부추와 브로콜리는 찬물에 헹군 후에 물기를 제거합니다. 간장, 식초, 설탕, 다진 마늘, 참기름을 섞어 양념장을 만들어 부추와 브로콜리를 골고루 묻혀줍니다. 마지막으로 통깨를 뿌려주면 부추 브로콜리 무침 완성입니다. 이렇게 몸에 좋은 부추도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돼지고기와 함께 먹을 때는 좋지만 소고기와는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됩니다. 소고기는 부추와 비슷한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부추와 함께 드시게 되면 뜨거운 성질이 강화되어 위와 장 등의 소화기관에 강한 자극을 주게 되어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복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그 열로 인해 두통과 불면증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장 기능이 약하신 분들도 부추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하는데요. 그 이유는 부추의 풍부한 칼륨 때문입니다. 칼륨이 몸속에 나트륨을 배출해주는 효능이 있지만 신장이 약하신 분들이 부추를 과하게 드시게 되면 많은 양의 칼륨이 몸에 들어오게 되고 약한 신장이 칼륨을 몸 밖으로 잘 배출해주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근육이 마비되는 증상이 나타날 수 있고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질 수 있으며 심하면 호흡곤란과 혼수 상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새콤달콤한 포도가 요즘엔 종류도 참 많고 사계절 내내 먹을 수도 있는 과일이 되었는데요. 포도를 어떻게 무엇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우리 몸에 독이 될 수도 있고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무심코 함께 먹은 이것들 때문에 암과 치매에 걸릴 수 있는데요. 영상을 통해 포도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음식, 그리고 함께 먹으면 보약이 되는 음식 모두 알려드릴게요. 포도를 다 따먹고 남은 포도송이 가지를 어떻게 하시나요? 많은 분들이 생각도 안 하고 버릴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송이 가지에 엄청난 영양 성분이 있다는 사실 모르셨죠? 포도에 함유된 영양 성분 중 가장 중요한 것 하나가 레스베라트롤입니다. 포도송이 100g 기준 레스베라트롤 함량을 분석하니 과육에는 1mg 정도, 껍질에는 2.9mg, 포도씨에는 3.9mg이 함유되어 있었고 포도송이 가지에는 무려 52mg이나 함유되어 있었습니다. 몸에 좋은 영향을 주는 성분인 레스베라트롤이 과육보다 포도송이 가지에 무려 50배나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거예요. 포도씨와 껍질은 그렇다 쳐도 포도송이 가지에 이렇게나 많이 있다니 지금까지 그냥 버렸는데 너무 아쉽죠? 앞으로는 절대 버리지 말고 제가 알려드리는 방식으로 드셔보세요. 먼저 포도를 다 먹고 남은 포도송이 가지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냄비에 물과 포도송이 가지를 넣고 끓여줍니다. 물이 팔팔 끓기 시작하면 약불로 줄여주시고요. 물이 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끓여주면 됩니다. 정말 쉽죠? 포도송이 가지 차를 끓일 때 먹다 남은 포도알과 포도씨도 넣어 함께 끓여줘도 됩니다. 이렇게 끓인 포도송이 가지차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고요. 포도향이 향긋하게 올라와 맛도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게 드셔도 되시고 냉장고에 넣고 차갑게 드셔도 됩니다. 포도를 씻을 때 농약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농약 걱정 없이 깨끗하게 씻는 법도 바로 알려드릴게요. 농약 때문에 식초물이나 밀가루 같은 것을 함께 사용하는 분들도 계신데 식약처에서 세척 방법별 농약 제거율을 측정한 결과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식약처 권장 방법은 물에 5분간 담궜다 흐르는 물에 세척하는 것인데요. 이렇게만 해도 잔류 농약이 거의 다 제거됩니다. 아시겠지만 포도알에 하얗게 묻어있는 건 농약이 아닙니다. 이걸 농약으로 생각해서 씻을 때 하얀 성분까지 씻으려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이 성분은 농약이 아니라 포도에서 나오는 과분입니다. 이 포도 과분은 껍질의 일부인데요. 과육이 만들어지고 생기기 시작하여 수확할 때까지 계속 생긴답니다. 이 포도 과분은 포도 표면에 곰팡이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고 먼지나 이물질이 붙는 것도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런 정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과분이 발달한 포도에는 이물질, 병원균 등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과분이 없는 깨끗해 보이는 포도가 오히려 안 좋을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앞으로 포도 구매하실 때 포도 과분이 많은 포도를 선택하셔야겠죠? 그리고 포도송이가 빽빽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씻을 때 포도송이를 하나씩 떼어내어 씻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렇게 하면 오히려 과육이 노출되어 세척 시에 영양분이 손실될 수도 있고 이물질에 오염될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 씻으실 땐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통째로 물에 담가 씻으시거나 포도송이 가지 중간중간 잘라서 씻으면 됩니다. 포도와 함께 먹으면 절대 안 되는 것들이 있는데 알고 계셨나요? 바로 해산물을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됩니다. 포도에는 탄닌이란 성분이 들어있는데요. 탄닌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하는 장점이 있지만 떫은 맛을 내는 단점도 있죠. 탄닌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기로 유명한데 그 이유는 혈관의 최악인 중성지방을 분해해주기 때문이에요. 이뿐 아니라 강력한 항산화 작용은 혈관 내 활성산소를 제거해줘 혈관 세포의 노화를 막아주고 염증을 완화시켜주며 각종 혈관성 질환을 예방해주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포도와 해산물을 함께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해산물에 풍부한 칼슘이 포도의 탄닌과 만나게 되면 소화가 잘 되지 않는 물질이 되어서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 위를 자극하여 복통과 구토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또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약을 복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지는데요. 이런 분들도 포도를 드실 때 주의해야 합니다. 고혈압 약은 소장에서 필요한 만큼 흡수되고 남은 양은 체내에 있는 효소에 분해되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그런데 포도와 함께 고혈압 약을 드시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포도에는 프라노쿠마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체내에 남아있는 고혈압 약을 분해해서 배출시켜주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고혈압 약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잘못하면 저혈압 증세가 나타나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고혈압 약을 드시는 분들은 주의하셔야겠죠? 간편하게 포도를 섭취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포도즙을 드시는데요. 포도 껍질에 함유된 레스베라트롤까지 모두 섭취할 수 있는 포도즙은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레스베라트롤은 암세포가 생성되고 자라나는 과정 자체를 억제하여서 항암 작용에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좋은 포도즙도 당뇨가 있는 분들은 절대로 포도즙을 드시면 안 됩니다. 포도즙은 체내의 흡수가 빨라 혈당 스파이크 현상을 일으키고 혈당의 급격한 상승은 인슐린 저항성을 높여 당뇨를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포도는 어떤 음식과 함께 먹을 때 보약이 될까요? 첫 번째는 바로 사과입니다. 포도와 사과는 폴리페놀이 많이 들어있어서 함께 섭취하면 항산화 능력이 폭발하게 됩니다. 항암 효과는 물론 혈전을 예방해주고 심혈관 질환에 큰 도움이 되는데요. 사과와 포도는 모두 껍질에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기 때문에 껍질까지 모두 먹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과의 풍부한 식이섬유는 급격한 혈당 상승을 막아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을 주게 됩니다. 비트라는 채소 들어보셨나요? 이 비트가 건강식품으로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포도와 함께 드시면 그 효과는 배가 되어 우리 몸에 보약이 된답니다. 비트에는 칼륨과 니트레이트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관을 확장해 주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비트에 함유된 질산염과 포도에 있는 안토시아닌이 만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게 되는데요. 질산염과 안토시아닌이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어 혈관 질환을 예방하고 피로회복에 효과가 좋으며 눈을 건강하게 하는 데에도 탁월하답니다. 오렌지에는 비타민C가 풍부하다는 사실은 알고 계시죠? 비타민C는 항산화 성분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예방하고 피부 미용에 탁월한 효능을 발휘합니다. 포도와 함께 드시게 되면 이런 항산화 효과는 극대화가 되는데요. 특히 혈관 건강에 좋은 영향을 주어 혈압을 낮추고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답니다. 영국의 대학 연구팀에 따르면 포도와 오렌지를 함께 먹으면 인슐린 효율성이 높아지고 혈당을 떨어뜨려 당뇨를 개선시켜주며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낮출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포도에는 또 어떤 효능이 있을까요? 정말 생각지도 못한 효능들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해주는 효능이 있답니다. 포도에는 칼슘과 칼슘의 흡수를 돕는 비타민 D와 비타민 C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뼈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배출해 주는 데에도 효능을 발휘하여 골다공증 예방에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강력한 항산화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는데 항산화 기능으로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면 각종 혈관 질환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암세포의 발생 자체를 막아주고 암세포를 죽여주는 데에도 놀라운 효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포도의 풍부한 마그네슘은 혈압을 낮춰주고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특히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데 탁월한 효능을 발휘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보라색의 포도에는 안토시아닌이라는 성분이 풍부한데 이 성분은 눈을 건강하게 하는데 효과가 매우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미국 캘리포니아대 연구팀에 따르면 포도를 꾸준히 먹게 되면 뇌혈관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치매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요즘같이 쌀쌀한 날씨에는 군고구마, 찐고구마 먹으면 참 좋겠죠? 고구마는 어떻게 먹어야 건강하게 먹을 수 있을까요?